당신이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다면 모든 위험을 무릅쓰게 될 것이다. 신혼 초반에 돈을 모으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계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계부 앱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엑셀을 이용했는데요. 가계부를 쓰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항목별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구분되었고 어느 부분에서 아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비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낭비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니 외식비와 간식비였습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매월 쓸 수 있는 식비와 간식비 한도를 정하고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지출했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아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이유였지만 수리비가 아까웠고 조금이라도 돈을 덜 들여야 나중에 팔 때 더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낡은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낡은 부분은 시트지를 사서 붙였고 디지털 도어락이나 방문고리를 바꾸는 간단한 작업도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재정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삶의 질만 떨어졌습니다.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식비를 쓰다 보니 월말이 되었을 때 한도가 이미 차버리면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다음 달로 미뤄야 했습니다. 은퇴를 앞당기고 적게 일하고 싶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노동시간만 늘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계부는 그만 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허투루 쓰는 돈이 없었고 외식비와 간식비를 아껴봤자 매달 절약할 수 있는 돈은 1, 20만 원에 불과했기에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달 그 돈을 아껴 1년을 모아도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고 10년을 모아도 2천만 원밖에 안 되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비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주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까지 참아가며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대신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투자한 부동산에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들여 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일을 하는 대신 고장난 곳은 수리업체에 맡겨 빠르게 고치고 낡은 부분은 리모델링을 통해 새 집처럼 만들었습니다. 집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낡은 느낌만을 주던 집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이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올라갔고 공실이 없어지자 임대 수입은 어느새 월급에 가까운 금액으로 늘어났습니다. 미래를 위한 노력의 초점을 아끼는 것에서 버는 곳으로 옮기자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데서 오는 피로감과 만족을 미루는 데서 오는 불행감이 사라졌고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지만 매달 쌓이는 돈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월급이라는 고정된 소득 이외에 그에 못지않은 임대소득이라는 소득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내 선택의 산물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남긴 말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아끼는 데 집중하느냐, 더 버는 데 집중하느냐가 자산 증식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여기 같은 회사에 입사한 2명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고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돈을 절약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낭비성 지출만 하지 말자고 마음먹고 절약보다는 돈을 더 버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노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돈을 더 버는데 집중한 사람은 실력이 쌓이면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다시 재투자함에 따라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아끼는 데 집중한 사람은 월급이 올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의 자산은 늘지 않거나 산술적으로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더 버는 데 집중한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재정적 자유를 얻게 되면서 은퇴 시기를 앞당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아끼는 데 집중한 사람은 좀처럼 은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노후 준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근검절약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생활해라.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오래 일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동안 몸은 일터에 묶여 자유를 잃고 행복은 은퇴 시기 이후로 미루지만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다. 섞이지 말라.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로버트 맨셜의 말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작은 위험조차 감수하지 않고 아끼기만 한다면 그들처럼 위험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삶은 당신의 선택, 결정, 행동의 총체적 결과다. 당신의 모든 현실과 미래는 당신 자신에 달려 있다. 아끼는 데 집중하느냐, 더 버는 데 집중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